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항공기의 비행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4가지 힘의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항공기의 축, 날개, 플랩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항공기 비행 원리의 개념, 항공기 비행 원리의 특성, 항공기의 축, 날개, 플랩의 특성입니다. 자, 목차입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저희가 드론을 활용한 항공 측량 과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고정익으로 과연 측량을 할 일이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드론은 무조건 멀티콥터다라는 그런 무의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인 멀티콥터를 통한 측량은요, 생각보다 적은 범위입니다. 대지평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좁은 부분을 측량을 할 때에는 간단하게 수직 이착력의 장점을 활용한 회전익이죠, 무인 멀티콥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측량을 하지만 대규모 산업단지나 플랜트, 그 다음 토목공사 관련된 그러한 측량에서는요, 당연히 높은 고도에서 더 넓은 면적을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익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 지금은요, V2를 주로 활용을 해서 측량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인 비행체의 특성, 그 중에서 모든 항공기에 적용이 되는 4가지 힘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요, 그림과 같이 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지상에 착륙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림에서는 뭐죠? 고정익이기 때문에, 자, 이 앞쪽 부분, 추력 부분이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고정익이니까 절대 호버링 상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제를 깔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모든 항공기는 4가지의 힘의 크기와 방향인 무게, 양력, 항력, 추력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퀴즈 문제를 푸실 때 하나, 둘, 셋, 넷, 4가지 힘의 요소니까 제가 사지선다로 객관식 내기가 참 편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 다음 뜨려고 하는 양력, 그 다음에 관련된 동시에 받는 무게, 그리고 뭐죠?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끌어당기는 힘, 항력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고정이기 때문에 이륙 형태로 봤었을 때에는 지상에서 활주를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요, 뭐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도 추력이죠. 앞쪽으로 이제 추진 프로펠러가, 이렇게 추력 프로펠러가 쭉 힘을 받고 나서 회전을 하게 되면요, 분명히 이 고정익이 지상에서 택싱이라고 하죠. 활주 앞쪽으로 질주를 할 겁니다. 네, 요거 자체가 이제 추력이죠. 그래서 추진력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시겠네요. 자, 이와 동시에 받는 게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부분, 그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받는 부분, 그건 바로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력, 항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이해를 한번 제가 돕고 싶어요. 추력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항력을 우리가 이렇게 저항을 받는 거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뭐죠? 드래그입니다. 끌어당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항력은 밀린다가 아니고 끌어당겨지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양력은 뭐죠? 그래서 이륙을 했었을 때 충분히 양력이 발생하는 거죠. 저항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날개 윙 뒤쪽에 보시면 여기 절개선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바로요, 저절로 밑쪽으로 각도를 크게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만들어서 항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한 저항을 이용해서 양력 발생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로 이륙을 하는 거죠. 자, 이와 동시에 여러분들 동시에 받는 게 뭐죠? 무게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예시의 고정익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면은 조금 더 무게가 가볍다라는 말이 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게 자체는요, 중력이라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 페이로드가 무거운 기체면 기체일수록 더 받는 무게 자체, 중력이 크기 때문에 무게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추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항력이 발생하고요, 양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무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공기에 적용한 네 가지 힘은요, 오직 항공기가 직선, 수평, 정속 비행을 할 때 균형을 이룬다. 자, 이 문장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선 우리는 고정익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선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앞쪽으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으면 뭐가 이루어지죠? 수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속도의 변화가 없이 꾸준한, 영어로는 크루즈죠. 네, 항속. 자, 그래서 순항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정속 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정확한 균형을 이룬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뜨려는 힘, 양력하고요. 항력, 저항은요. 힘은 상대품과 항공기 사이의 관계로 발생한다. 자, 그래서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니까 공기의 저항을 말하는 거죠. 상대품. 자, 이러한 뜻입니다. 양력의 힘은요, 항상 상대풍의 직각으로 작용하고, 자, 그래서 상대풍이 딱 받으면 뭐예요? 위로 올라간다. 그죠? 항력의 힘은 상대풍의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양력은 항공기의 무게를 상쇄하기 위해 요구된다. 이 무게 힘은요, 무게 중심이라 부르는 지점을 통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자, 무게 중심은요, 항공기의 모든 무게를 집중시킨 가상의 점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날개 면적은 뭐예요? 네. 주익이죠, 주익. 그래서 그러한 날개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하시면서 이 문장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날개 면적은요, 동체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죠. 그래서 날개 면적은 하단부로 투영된 면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른 변수가 동일할 때 날개 면적이 2배가 되면 비례해서 날개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 항력은 2배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울 때요, 이렇게 손으로 손 부채질도 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예요? 주변에 있는 종이 같은 것들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그마한 종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 선풍기 날개짓을 했었을 때 하고요. 그 다음 두껍고 커다란 종이를 가지고 한 번에 훅 이렇게 바람을 발생시킬 때 하고 느낌이 어떠세요? 다르죠. 그리고 바람이 뭐예요? 더 면적이 큰 종이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풍기 짓을, 날개 짓을 했었을 때 더 큰 바람이 나오죠. 네, 이러한 것들 연상하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가 어렵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양력을 만들어내는 물체에 대한 공기의 상대 운동은 항력을 같이 발생시킨다. 자, 문장이요, 상대 운동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양력을 만들어내는 물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뜰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뜬다라는 건 뭐예요?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공기의 상대 운동,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는 그러한 상대적인 힘, 항력, 그죠? 이거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력이라고 하는 건요, 앞선 네 가지 힘의 요소에서처럼 추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뒤쪽으로 끌어당겨지는 항력이 있는 것고 있고요. 그 다음 위로 뜨려고 하니까 무게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그 다음 뭐예요? 위쪽에 작용하는 이러한 항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시죠? 자, 항력은 공기를 통과하여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공기의 저항력이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저항이니까 항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만약 항공기가 수평 항로에서 비행하고 있다면 양력은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항력은 뒤로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수평으로 작용한다. 자, 그래서 문장이 길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수평으로 일단은 계속해서 비행을 하고 있다면 항력도요, 수평으로 작용한다. 딱 그 소리예요. 자, 항공기에 작용하는 항력의 총량은요, 수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고려하는데 유해 항력, 형상 항력, 그 다음에 유도 항력으로 나뉩니다. 자, 이 부분은 항공 쪽으로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기 수월하시라고 이렇게 따로 제가 항력 부분만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고정익을 집중적으로 내가 한번 파보겠다라고 학습하시는 분들 아니시면요, 괜히 머리 아파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항력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구나라고 정도만 참고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유해 항력 한번 가볼게요. 유해 항력은 수많은 다른 항력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네. 말 그대로입니다. 유해 항력. 한마디로 뭐예요? 유해하다라는 거, 뭔가 해를 입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항력 말고도요, 그 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변수에 의한 발생한 그러한 항력들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자, 비행 중에 노출된 항공기 물체는 공기의 저항을 일으킨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죠? 이처럼 돌출된 물체가 많을수록 유해 항력은 많아진다. 그래서 뭐예요? 물고기의 머리를 본따서 우리가 유선형으로 만들죠. 차량으로도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뭐 람보르기니 같은 그러한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일반적인 차량보다 좀 더 본네트 부분하고 앞부분이 납작하고 뭐예요? 무게도 다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얄쌉하게 생겼죠. 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일부러 그렇게 차량을 디자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울퉁불퉁하게 만약에 표면을 만든다 했었을 때는요 저항을 쓸데없이 더 받는다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자, 유해 항력은요 항공기가 매끄럽지 않고 거친 표면 형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만약에 기상하고 우리가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겨울에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착빙. 그렇죠. 그래서 착빙이 발생을 한다라는 건 무게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더 가지지만 겉표면이 굉장히 우둘투둘하게 불규칙적으로 얼음이 형성될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형상항력 한번 가볼까요? 형상항력은요, 에어포일의 유해 항력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에어포일이라는 단어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형상항력이라는 건 내가 일단은 모르겠지만, 형상 뭐예요? 형태가 일단은 같아요. 그러한 요소 때문에 항력이 발생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어포일이라는 게 일단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지만 에어포일 때문에 일단은 발생하는 유해 항력이구나. 여기까지만 심플하게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유해 항력의 여러 가지 성분은요. 자, 형상 항력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형상 항력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유해 항력하고 형상 항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분류만 해주실 수 있으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림과 같이 양력을 만들어내는 에어포일의 작용은요, 또한 유도 항력의 원인이 된다. 자, 그래서 에어포일이라는 건요, 이 고정익의 날개를요, 절반으로 뚝 잘랐었을 때 이 단면, 그죠? 이 부분을 가지고 흔히 우리가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 날개 부분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엣지 부분, 익단, 그죠? 잘 보시면요, 이 날개 자체가 면적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공기가 이렇게 날개 윗면을 타고 마치 과속 방지턱을 밟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울퉁해가지고 쑥 지나가겠죠. 그런데 여기 날개 익단에서는 뭐예요? 여기에 부분, 이 단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올라가는 저항 말고도 옆쪽에서 이렇게 공기가 타고 들어가면서 끝에서 이렇게 휘는 부분들, 한마디로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계속 돌면서 저항이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걸 자체를 볼텍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요. 이 끝부분의 와류,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와류는 뭐예요? 난잡한 겁니다. 기류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패턴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와류라는 건 정말로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태가. 자, 그 다음 날개 위쪽 압력은요 대기압보다 작고 날개 아래쪽 압력은요 대기압과 같거나 더 크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체는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날개의 밑면에서 바깥 방향으로 그리고 날개 끝 주위에서 위쪽 방향으로 공기 이동이 일어나면서 와류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문장 그대로 이 사진하고 빗대어서 제가 아까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비유해 드린 거 같이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어렵지 않겠네요. 참고로 무인 헬리콥터나 무인 멀티콥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름이 회전이기 때문에 이 날개가 회전을 한다. 프로펠러 혹은 메인 로터 블레이드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이제 항공기의 기체축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건데요. 영어로 엑시스라고 하죠. 네. 항공기가 비행 중에 항공기의 자세를 변경을 할 때에는 세 가지 축 또는 이 중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에 대해서 회전을 해야 된다. 자, 이건 어떤 말일까요? 축. 여기 보시면요. 세로축 이렇게 있죠. 네. 가로축은요. 이 동체. 여기 날개.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어떤 축이 또 있나요? 여기 밑에서 이제 보셨을 때는요, 이 부분이 관통하는 부분이 이제 세로축이라는 거고 여기가 가로축인 거죠. 그래서 여기 중심에 여러분들이 꼬챙이를 가지고 오뎅을 꼬치를 가지고 푹 찍은 것처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축을 이렇게 돌린다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런 고정익이 앞으로 계속해서 추력을 발생해서 나아가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렸을 때 한마디로 이러한 부분이 축이 되어가지고 항공기는 이렇게 방향도 바꾸고요.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 이 축 중에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에 대해서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축 한 개다 그러면 이렇게 돌고 있다가 돌면서도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공기의 3개 축 모두는 교차하는 곳의 중심에서 각각의 축은 다른 2개의 축의 수직이다. 이거는 한 고정익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이야기죠. 기수에서 꼬리까지 동체를 통과한 세로를 연장한 축은 세로축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한쪽 날개 끝에서 다른 쪽 날개 끝까지 가로로 연장한 축은요, 가로축 또는 요축. 그래서 자, 가로축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요우라는 축, 이 명칭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로축은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죠? 이 날개 위쪽 여기를 쫙 관통하는 거고, 세로축은 뭐예요? 이 동체를 이렇게 세로로 관통하는 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축이 정상적으로 쭉 수평을 이뤘을 때, 가로축.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고도는 계속해서 정상을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수직축이 이렇게 쭉 봤었을 때 정상적이다 했었을 때 말 그대로 정상 고도다. 한마디로 뭐예요? 균형을 딱 잡고 있는 상태다. 변화 없이. 그러면 말 그대로 고도는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기가 쉽죠? 자, 그 다음. 무인 멀티콥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러한 용어는 당연히 들어와 보셨을 거예요. 롤, 피치, 요. 그래서 아까는 뭐예요? 가로축을 우리가 요축이라고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롤, 피치, 요에 대해서는요, 3개의 조정면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그림은요, 고정익으로 되어 있지만 회전익도 동일하게 적용하셔서 이해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자, 이제 롤이라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롤이라는 거는 뭐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이해하시는 저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롤링 할 때 그 롤, 그걸 연상을 하셔서 이해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롤은 날개 뒷전에 위치한 보조 날개죠. 에일러런. 여기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피치는 뭐예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말 그대로 자, 제 손이 항공기고요. 여러분들이 측면을 보신다고 할게요. 여기가 노즈 부분이에요. 기수 부분. 자, 그럼 이렇게 관통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밖에 회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게 피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롤은요. 항공기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자, 제가 롤링이라고 말씀드렸죠. 롤링은 뭐예요? 쿵탕쿵탕쿵탕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딱 노즈 부분이 여러분들 시선 정면에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관통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롤링입니다. 요는 뭐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요죠.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피치는 수평 꼬리 날개 후방 부분에 위치한 승강타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들어온 무인 멀티콥터 관련해서 학습하신 분들 이해하시기 쉽죠? 엘리베이터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요. 요는 뭐예요? 수직 꼬리 날개, 그죠? 수직 꼬리 날개. 이 부분, 후방 부분에 위치한 방향타. 여기 부분입니다. 버티컬 스테빌라이저. 이게 좌우로 살짝씩 움직이면서 저항을 만드는 거. 이게 러더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날개, 윙 한번 가볼게요. 동체 양면에 부착되어 있는 날개는요. 자, 에어포일로서. 에어포일이라는 용어 여기서 또 나왔네요. 이 주 날개의 단면.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어포일로서 양력을 발생시켜서 항공기를 공중에 부양시켜준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 고정익이요. 날개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고정익인 거죠. 그리고 이 날개가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뜰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뜨고 나서 비행이 유지가 되니까 라는 거죠. 그 말입니다. 자, 날개 개수 또한 다양한데요. 단일 날개인 요거 복엽기, 그죠? 이러한 복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날개가 있죠. 그래서 복엽이라는 건 뭐예요? 엽자가 날개 엽자죠. 복은요, 복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메인 날개가 마치 위아래로 겹쳐서 샌드위치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바이플레인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멀티콥터를 먼저 학습하신 분들은요. 자, 프롭이 2개 달려있는 멀티콥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이콥터라고 부르죠? 바이. 참고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바이라는 명칭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자전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가 영어로 뭐죠? 바이시클입니다. 그래서 바이라는 건 뭐예요? 자전거가 바퀴가 하나, 둘, 2개가 돌아가잖아요. 하나, 둘. 그래서 바이시클입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바이라고 이제 우리가 들으면요. 무언가가 2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엽기라는 건요. 이렇게 무언가 날개 부분을 2개로 겹쳤을 때 조금 더 에어포일로서 양력을 훨씬 더 우리가
용이하게 발생시키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복엽기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메인, 내연기관, 엔진 자체가 터보제트를 지금은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엽기를 만약에 만들어서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엔진의 추력이 굉장히 센 상태인데 쓸데없이 저항을 받는 게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감소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감소를 느끼자마자 이 날개 윗부분 뜯어져서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기체는 뒤집어질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웬만하면요, 이렇게 항공기에 복엽기 보기는 힘듭니다. 자, 계속해서 날개의 형상에 따른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요, 이 부분, 화살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의 고정익 날개들이 있는데요. 주로 뭐예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날개 뒷판, 그죠? 뒷면에서 이렇게, 아까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요.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양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뜨면서 이렇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네. 고루 분포되게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면적이 크면 클수록 일단은 양력 발생은 용이하니까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슷하죠. 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마치 줄자처럼 너무 정직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이 날개 엣지 부분 뒤쪽까지는요. 요 부분. 그죠? 용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마른 목, 가오리 모양으로 만들었으면요. 가운데 쪽으로 오히려 동체 가까이로 몰리는 이러한 경향이 보이죠. 네, 그래서 요즘 오늘날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위 사진하고 아래 사진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자, 날개 익단이요. 이렇게 둥그렇게 엣지 부분이 깎여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뚝 잘라 놓은 거랑 사실은 크게 별 차이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자, 마찬가지죠. 이 전면부 앞부분에서 살짝 대각으로 놨더니 자, 위아래 저항 받는 게 어때요? 동일하게 느껴지십니까? 다르죠. 네, 엣지 부분에서 가운데 그다음 대신에 무조건 마름모 형태 가오리 모양처럼 똑같이 이렇게 동체 쪽을 향하진 않지만 이 끝부분 가운데에서는 뭐예요? 한쪽으로는 좀 쏠리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머지는 거꾸로 바깥으로 나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러한 형태의 날개 가진 고정익 보신 적 있나요? 과거에 미그기, 그죠? 예, 그러한 미그기가 이러한 형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잘 보시면 날개 익단에서 오히려 가운데 가까이 동체 쪽으로 조금 나아가려고 하는 퍼지는 형상, 네, 이러한 형상들이 생겼네요. 그래서 고정익도요, 날개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날개의 형상은 어떤 건가요? 네, 주로 요거하고 요거죠. 네. 그래서 이 모양이 어때요? 전반적으로 이 날개에 받는 저항이라든가 양력을 발생시켜서 이동하는 그러한 형상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주로 이러한 형태의 날개를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날개 뒷전이라고 합니다. 트레일링 엣지라고도 하는데요. 뒷전,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날개 뒷전에는 에일러런과 플랩이 부착되어 있는데 에일러런은요, 날개 뒷전의 중간 지점에서 날개 끝 바깥쪽 위치한다. 그래서 끝부분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좌우 날개에 부착된 에일러런은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항공기에 롤을 발생시키는 힘을 발생한다. 자, 그래서 아까 롤이 뭐라 그랬죠? 자, 제가 이번에 손을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항공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쪽으로 이렇게 나아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날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에일러런이라는 건요. 자, 날개 뒷부분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죠? 기수가. 이러한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롤은 뭐예요? 나아갈 때 울퉁불퉁 울퉁불퉁,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비행을 시킬 수 있도록 움직이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뭐예요? 에일러런이다라는 겁니다. 자, 플랩은 뭐예요? 날개 뒷전의 동체에서부터 각각 날개 중간 지점 사이에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랩은 순항 중일 때는 사용하지 않는데 말 그대로 플랩은 날개 뒷부분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페이스북이나 그래서 해외여행 가시면은 항공기 탑승하셨을 때 운 좋게 윈도우 시트 창문석에 앉으셨을 때 날개가 보인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시잖아요. 그런 사진을 잘 보시면요. 자, 제 손바닥이 날개입니다. 평평하게만 생겨있지 않고요. 이 끝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절개가 되어 있는 것 좀 절개선 같은 게 있죠. 예,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일러런은 이쪽인 거고 플랩은 뭐예요? 이 가운데 부분.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땐 이렇게 꺾이는 부분, 그죠? 날개가 수평의 상태에서. 네.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항 중일 때 이 플랩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네. 쓸데없이 저항을 만들어 보니까 고도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그죠? 네. 하지만 뭐예요? 그래서 이착륙이나 이륙이나 착륙을 할 때 플랩을 내려가지고 날개의 양력, 동시에 많이 받는 거죠. 왜냐, 항력이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수평일 때에는 저항이 그냥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플랩을 내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윗부분에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손동작 한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항공기 비행 원리 한번 다시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항공기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의 요소는요, 양력, 중력, 항력, 추력입니다. 이 중에서 이 중력은 뭐죠? 자체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중력은 더 받는 거니까 이 중력은요, 무게라는 말을 써도 무방하십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동체의 양면에 부착되어 있는 날개는 에어포일로서 양력을 발생시켜서 항공기를 공중에 부양시켜준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전공 갈게요. 항공기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은요, 항공기가 무슨 비행을 할 때 균형을 이룬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정답은요, 직선, 수평, 정속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플랩은 뭐라 그랬죠? 이륙 시에 뭘 증가시키고요? 착륙 시에는 뭘 감소시켜준다고요? 정답은요, 양력이죠. 그리고 착륙을 할 땐 뭐예요? 오히려 저항을 더 만들어서 속도를 줄여주는 효과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플랩은 활용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헬리콥터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헬리콥터의 구성 요소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은요, 헬리콥터의 개념,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 헬리콥터의 구성 요소와 특성 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개념부터 한번 가볼까요? 헬리콥터는요, 고정익 항공기와 달리 동체 상부에서 수평으로 회전하는 메인 로터 조립체. 자, 그래서 메인 로터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인 로터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메인 로터 자체를 이제 비행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다른 부품들이 같이 조립이 되어 있구나. 어셈블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메인 로터 조립체를 통해서 양력과 추력을 얻습니다. 메인 로터 조립체는요, 여러 개의 가변 피치 로터 블레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 저하고 학습을 하셨던 고정 피치와 가변 피치의 차이점, 제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가변 피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블레이드는 대칭형 날개꼴로서, 자, 고정익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나왔던 에어포일하고 동일하죠. 네, 그런 날개꼴로서 로터 헤드에 각각 힌지로 연결이 되며, 로터 헤드는 엔진으로 구동되는 동력 전달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힌지는 우리가 문 열고 닫을 때 경첩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터 헤드는 뭐예요? 엔진이 일단은 있어야지 이러한 어셈블리, 메인 로터 어셈블리를 돌려줄 수 있겠죠? 네,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회전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헬리콥터의 메인 로터 어셈블리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외부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만 설명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변 피치를 이용한 로터 블레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뭐예요? 가운데 이 머스트 축, 그죠? 제 손 축 이렇게 있고요. 위에 로터 블레이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회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사진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대각 이 부분, 그죠? 그 다음 이 부분. 요게 바로 스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와시들을 모아주는 여기 판, 이게 스와시 플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회전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스와시가 뭐예요? 회전을 하고 있는 로터 블레이드를 이렇게 각도를 바꿔줍니다. 그죠? 그럼과 동시에 여기에 보시면은 힌지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로터 블레이드를 이렇게 각도를 또 따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변 피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는 뭐예요? 이러한 메인 로터 버스트 축을 돌려주는 이러한 맞물려져 있는 기어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이 기어의 뒷부분, 기어 자체를 이렇게 돌려주는 게 뭐예요? 엔진이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회전익을 공부하실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토크라는 겁니다.
무인 멀티콥터를 사전에 학습하신 분들은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애매하게 기억하신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이해하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크라는 용어는 주로 여러분들이 어떤 때 들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항공기 관련해서 혹은 날아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토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인 분들은 뭐예요? 차량, 성능, 엔진 같은 거 제원표를 보셨을 때에도 약간 토크라는 용어에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토크라는 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회전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차량에서의 토크는 뭘까요? 엔진. 그죠? 엔진이 이렇게 도는 힘, 요거 자체를 토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회전익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헬리콥터나 프로펠러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토크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프로펠러의 회전 반대 방향으로 기체가 회전하는 현상,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물리력, 운동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물리력이 작용을 한다. 네. 그래서 이 이미지 보시면 뭐예요? 핸드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위에 혹은 벽에 구멍도 뚫고 우리가 나사라고 하는 피스도 박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나사 못을 피스를 박습니다. 벽에. 그러면요, 나사 강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나사 강선이 생겨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핸드드릴을 또르르르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전을 오른쪽으로 하면서 또르르르 이렇게 벽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쭉 받고 있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다 들어갔었을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핸드드릴이 핑하고 돕니다. 강선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아가 있는데 다 끝까지 넣었을 때 물리 에너지가 반동에 의해서 왼쪽으로 풍 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크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물리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토크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이제 학습에 들어가셔야지 회전익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세요. 자, 일단은 헬리콥터 특성화부터 가볼게요. 자, 일단은 소형이죠. 그리고 엔진으로 구동되는 가변 피치 안티토크 로터는요, 동체 꼬리 부위의 한쪽 측면이 수직으로 장착된다. 이 문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토크를 설명드렸어요. 그럼 일단은 이 사진에서는요, 우리가 메인 로터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메인 로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회전을 했었을 때 반드시 반대쪽으로 물리력이 작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예시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우리 이 사진에 있는 헬리콥터가 메인 로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요, 시계 방향으로 로터 블레이드가 계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동체 부분은요, 반시계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네, 이러한 현상들이 토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꼬리 날개가 이렇게 옆쪽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테일 로터는. 처음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테일 로터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거는요, 토크를 막기 위해서 반토크라고도 우리말로는 하지만 그게 이제 뭐예요? 안티토크, 토크를 막는 거다. 한마디로 테일 로터는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신 상태에서, 자, 보세요. 엔진으로 구동되는 메인 로터 블레이드 조립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토크 반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력을 발생시킨다. 한마디로 뭐예요? 회전을 하면서 이 녀석이 한쪽 방향으로 동체가 계속 회전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는 힘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샤프트 축선, 샤프트 엑시스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문장을 보시면요, 샤프트 축선은요, 메인 로터 구동축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으로서 로터 블레이드가 회전을 할 때 중심이 되는 축선이다. 자, 말 그대로 이거예요. 머스트 가운데 축, 그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변 피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로터 블레이드가 계속해서 회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이 축이 이렇게 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로터 블레이드가 도는 건요, 가운데에 있는 요 샤프트 축선 기준으로 돌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만 해주셔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사진하고 밑에 있는 사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좌우 로터 블레이드가 어때요? 각도가 동일하죠. 근데 밑에는요, 한쪽은 다운,
그 다음 위쪽은요, 오른쪽은 위로 살짝 들어 올려줬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예, 이 축을 기준으로 예, 회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전 축선은요, 메인 로터 구동축의 헤드를 통과하는 선으로서 실제로 로터 블레이드가 회전할 때 중심에 있는 축선이다라는 거죠. 헤드는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로터 디스크가 기울어지지 않은 경우, 로터 디스크는 뭐냐면요, 이 메인 로터가 회전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원형으로 보이겠죠? 네, 그걸 디스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회전을 할 때 멀리서 보면 뭐예요? 접시가 그냥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게 계속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로터 블레이드가 살짝 샤프트 축선하고 같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그거 자체를 로터 디스크가 기울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로터 디스크가 기울어지지 않은 경우에 샤프트 축선하고요, 회전 축선은 일치한다. 요겁니다. 말 그대로. 그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로터 디스크가 기울어지면 회전 축선이 샤프트 축선과 더 이상 일치되지 않고 경사지게 된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사진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로터 디스크 한번 갈게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메인 로터 블레이드의 끝단이 회전을 하면 그림과 같이 원판 형태 궤적을 그린다. 그죠? 계속 회전을 하니까 우리가 위에서 만약에 본다고 했었을 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둥그런 디스크 모양이잖아요. 네, 이러한 형태입니다. 요즘에 이제 젊으신 분들은요, CD롬도 사용 안 하시죠? 그 다음에 과거에 LP판 같은 거, 예, 보신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한 형태 우린 디스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를 네모난 케이스 안에 넣어서 과거에 한때 컴퓨터에 저장 매체로 썼던 게 플로피 디스크였죠. 저는 뭐 옛날 세대라 다 전부 다 써봤는데, 혹시라도 최근에 이제 쓰시는 분들, 요즘 젊으신 분들은요, 뭐 CD롬 자체도 안 쓰시기 때문에 이런 디스크 개념, 예,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 원판처럼 생겨 있는 거를 그냥 디스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가 우리가 아플 때 디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척추 단면도 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둥그렇다. 그래서 디스크예요. 같은 뜻입니다. 자, 피치 각은 그림과 같이 메인 로터 블레이드의 C위, 그죠? C위와 회전면 사이에 형성되는 이런 각도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회전익을 학습하시기 이전에 전 시간에 고정익을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에어포일, 날개 단면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하셔도 되시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다만 이 날개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추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은 회전익이기 때문에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피치 각도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로터 블레이드가 이렇게 살짝 기울었었을 때 받는 저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가 크면 클수록 저항은 더 많이 받죠. 그렇다고 해서 각도가 무조건 크면 어떻게 돼요? 전복됩니다. 네, 이러한 것들 생각을 하시면서 로터가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상상해 주시고, 가운데 뚝 잘랐을 때 단면입니다. 그래서 시위, 우리가 활시위라고 하죠. 겨냥할 때. 똑같은 느낌이에요. 각도. 그때 받는 이 압력 중심, 그 다음에 대칭형, 네, 대칭이 되어야 되겠죠. 네, 이 끝부분, 여기 위아래 날개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익 에어포일하고 흡사하죠. 자, 호버링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전 시간에, 자, 항공기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의 요소를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회전익이니까 뭐예요? 수직 이착륙이죠. 위로 뜨려고 하는 힘, 뭐죠? 양력입니다. 양력. 여기서는 이제 추력으로 표현을 했지만, 최초에 뭐예요? 제자리에서 착륙한 상태에서 뜨려고 하는 힘,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힘,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사진에서는 추력으로 했지만, 양력이 발생하니까, 그죠? 이렇게 똑같은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받는 게 뭐예요? 중력이죠. 중력은 곧 뭐예요? 무게에 따라서 받는 거니까 웨이트, 무게,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뜨고 나서 앞쪽으로 나아간다 했을 때 전방적으로 이제 추력 발생하는 거고, 동시에 받는 게 항력인 거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문장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림과 같이 이륙 후에 무풍 상태에 만약에 크게 저항받을 수 있는 외력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무풍 상태에서 콜렉티브 피치 레버를 아래로 내려서 중량과 동일해질 때까지 로터 추력을 감소시키면 헬리콥터는 제자리 비행을 하게 된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무게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추력이, 양력이 발생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 자체가 뭐예요? 제자리에서 이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면 계속 고도가 상승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콜렉티브 피치라는 건 뭐냐면요, 이 가운데 있는 힌지 부분, 그죠? 예, 이 부분에서 로터 블레이드 전부 다
딱 잡아주는 거. 요거 이제 콜렉티브 피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회전익을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무인 멀티콥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고정 피치니까 이 부분은 가변 피치라서 용어가 다르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릭 피치라든가 콜렉티브 피치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모아져가지고 쭉 고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뭐예요? 천천히 중량, 무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추력이 점점 낮춰지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제자리에 정지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이거 자체가 호버링입니다. 그래서 추력하고 중량, 그 다음 무게, 이 중력이 동일해져 있었을 때 제자리에서 정지 비행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회전익의 가장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 로테이션이라는 용어만 알아도요, 가변 피치에 대해서, 그 다음 헬리콥터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시는 거예요. 자, 오토 로테이션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말로는요, 자동 회전입니다. 오토, 자동이죠. 로테이션, 뭐예요? 회전.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오토 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자동 회전은요, 헬리콥터의 주 회전 날개 시스템이 엔진이, 회전 날개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전 날개를 통해서 상승하는 공기의 움직임에 의해서 주 날개가 회전하는 비행 상태를 말한다. 자, 좀 더 쉬운 비유는요, 제가 밑에 있는 문장을 좀 읽어드리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엔진이 고장난 경우 자유회전 장치는 주 회전 날개가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자동으로 주 회전 날개를 엔진에서 분리한다. 자, 그래서 용어 자체가 처음 들으시는 용어가 대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좀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긴 합니다만 과거의 뉴스에서 저는 이러한 것들 좀 접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비슷한 최근 뉴스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을 때 지금 현재 뭐 포천에 있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되는 계기가 됐던 있었던 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무인기를 유격하기 위해서 공군 쪽에서 뭐죠? 좀 더 경량화되어 있는 전투기를, 항공기를 출동을 시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륙하고 나서 바로 추락을 했던 사고, 그 뉴스입니다. 그래서 고정익이 만약에 이제 비행을 쭉 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 뭐 대중 매체에서도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체 자체에 무언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메인 파일럿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콕핏 이 부분을 퉁 날려가지고 자기 앉아있는 시트 자체를 축 사출시키는 이젝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발동시킬 건지 아니면 뭐예요? 혹시라도 모를 이 추락 지점에 대한 2차 피해, 한마디로 뭐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이렇게 추락을 해가지고 사람들, 민간인들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종관을 잡아가지고 같이 조금 희생을 하셨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 있죠. 그래서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쭉 계속해서 추력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죠. 비행 원리가. 그래서 추력이 낮아지거나 속도가 계속해서 줄게 되면 결국은 추락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딱 하나, 이젝션밖에 없어요. 그래서 퉁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사출석 자체에서 낙하산이 펼쳐져가지고 파일럿이 살아남는 거죠. 자, 그런데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러분들 대중매체에서 어떤 것들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지 확인이 되셨나요? 쉽게 말씀드려서 블랙호크 다운이라던가 아니면은 밀리터리 그런 영화 같은 거를 보셨을 때 헬리콥터가 뭐 동체도 그렇고요, 꼬리 날개도 그렇고 뭐 메인 루트도 그렇고 아무튼 무언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건 이제 그러한 형태는 주로 테일 로터가 이제 좀 파손되었을 때 우리가 앞서서 토크를 배우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안티 토크로서 이 테일 로터 꼬리 날개가 작용을 못하니까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동체가 계속 회전하는 그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헬리콥터가 착륙을 시도할 때 하고요, 비상 착륙 혹은 사고가 났었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저항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가지고 뚝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지게 만드는 그 현상 자체를 오토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헬리콥터 구동축이 있습니다. 메인 로터 블레이드가 있죠. 그 안에 내부에 이렇게 축을 돌려주는 기어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평소에는 엔진이 가동이 돼서 이 구동축을 돌려주기 때문에 맞물려 있는 기어가 이렇게 돌면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메인 로터가.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헬리콥터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이 생겼어요. 네. 뭔가 추락할 것 같아요. 이때는 뭐예요? 인위적으로 이 가운데 축하고 샤프트 축을 돌려주는 기어를 엔진을 그냥 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도가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밑에서 발생되는 저항을 더 받는 거죠. 훨씬 더 엔진이 돌려주는 저항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헬리콥터 자체가 무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운동 에너지를 받겠죠.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로터 블레이드 설명드릴게요. 평소에는 만약에 떠야 된다, 콜렉티브 피치, 그러니까 이륙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각도가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로터 블레이드가 서로. 그런데 이 오토 로테이션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샤프트 기어를 뚝 엔진에서 이탈시키면서 저항에 의해서 더 빠르게 자동적으로 로터 블레이드가 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로터 블레이드 각도를 거꾸로 반대로 풉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뜨려고 하는 그러한 저항, 양력 발생시킬 수 있는 이 각도가 거꾸로기 때문에 뭐예요? 오히려 더 천천히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헬리콥터가 추락을 한다고 했었을 때 더 천천히 착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요거 자체가 이제 오토 로테이션 기능이라고 합니다. 회전식 중에서 가변 피치, 헬리콥터에만 있는 기능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거를 그림으로 만든 게 요겁니다. 네. 오토 로테이션 테크닉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헬리콥터 조종사분이 뭐 안전하게 사고 없이 착륙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률은 많이 희박합니다만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고정익 전투기였으면은 이 콕핏, 그죠? 이 부분이 딱 사출돼서 탈출할 수가 있는데 헬리콥터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사출을 해버린다 어떻게 돼요? 끔찍하죠. 이 위에는 회전을 이미 하고 있는데 탈출하면 어떻게 돼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축을 거꾸로 저항을 덜 받게 만드는 거. 그런데 엔진이 돌려주는 것보다는 저항 자체 무게에서 발생되는 문동 에너지에 따라서 받는 저항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엔진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게 더 빠르게 회전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대신에 뜨려고 하는 그러한 저항이 아니고 천천히 고도가 낮게 될 수 있는 저항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오토 로테이션이 없으면 1번 그림에서 바로 그냥 5번 그림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천천히 떨어질 수 있게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때도 가만히 멍 뜨지 말고 마지막에 뭐예요? 순간적으로 기수 부분을, 헤딩 부분을 살짝 들어줌과 동시에 이렇게 최대한 항력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다운힐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테크닉들이 유인, 헬리콥터 조종사들한테는 기본적인 필수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저도 헬리콥터, 무인 헬리콥터, 많이 운용을 했었을 때는요, 가장 어려웠던 게 사실은 이 오토 로테이션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연습을 한다 그래도요, 일단은 오토 로테이션 연습 자체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기체가 파손될 확률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업계 용어로서는 그냥 견적을 낸다라는 표현을 하죠. 견적을 일부러 그렇게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오토 로테이션 연습을 좀 최대한 과거에 무인 헬리콥터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나 늘 비상 상황에서 발동할 수밖에 없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성공률은 늘 희박했네요. 그래도 완전히 전파되는 것보다도 대파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자, 키포인트입니다. 헬리콥터는요, 날개가 회전을 해서 양력을 발생시킨다. 굉장히 심플하게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회전익입니다. 토크는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물리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측량 쪽에서 드론, 무인기를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에는요, 고정익만 단순하게 쓰시는 분도 없으실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멀티콥터만 활용하신다 하시더라도 당연히 토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좋은 V2를 활용을 하셔서 측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셨을 때에는 그 역시 또 마찬가지로 토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야겠죠. 그래서 토크 역시 제가 시험에 출제를 할 거니까 이거는 정말 드리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점검 한번 갈게요. 자, 동축 반전이라는 헬리콥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고정익에서는요, 날개가 복수로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복엽기라는 용어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헬리콥터도 보세요.
테일 로터가 있나요? 없나요? 일단은 옆에서 측면 단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메인 로터가 두 개네요. 네. 이러한 부분을요, 우리가 동축 반전이라고 합니다. 동축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축, 그죠? 이 같은 축인데 반전, 위, 아래 회전하는 로터 블레이드 방향이 반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헬리콥터는요, 테일 로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테일 로터의 그러면 존재 자체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뭐죠? 네, 필요 없습니다. 왜냐? 토크를 우리가 없애주기 위한 안티 토크로서 테일 로터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동축 반전은 뭐예요? 위에 있는 메인 로터는 시계 방향으로, 밑에 있는 메인 로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이 토크 자체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동체가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회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 로터 없이 만들어진 동축 반전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기 때문에 기술력이 쉽지가 않아요. 흔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일 로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점검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학습 점검 문제 냈습니다. 학습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헬리콥터는요, 메인 로터의 회전을 통해서 양력을 발생시킨다. 맞죠? 헬리콥터 로터 블레이드는요, 가변 피치입니다. 절대 고정 피치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토크는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물리력이 작용한다. 이 부분 반드시 우리 필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